지금 85페이지네요. 85페이지에 학교 업무 분장 권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4세대 나이스부터 이제 그 권한이 이제 부서장님이 이제 부원에게 권한을 주는 걸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업무 간소화와 이제 뭐 권한 오남용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별로 책임 강화 이런 이유로 해서 4세대 나이스에서 이제 부서장님이 부원에게 권한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권한 관리 담당자가 전체를 또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 권한 주시는 분께서 권한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업무 담당자를 이제 한 명만 지정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2월 말에 내부 결재를 이제 받으시죠, 보통. 그래서 그 교무 업무 권한 담당자를 누구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을 내부 결재를 받으시고요. 그 내부 결재에 의거해서 교장 선생님 나이스에서나 아니면 기관 마스터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지정한 한 명에게 권한 관리 담당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일단은 저희가 그 나이스 화면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가상의 서버이고요. 그 가상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 서버를 통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 지정입니다. 지정하시고,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관 마스터 인증서가 있다면 들어가셔가지고 담당자를 한 명을 오른쪽으로 보내시고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뭐 중간에 바뀌면 또 공문 이제 기한하시고요. 다른 분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요 담당자 지정은 아주 간단히 하시면 되고요. 자, 학교 업무 분장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튜토리얼도 있고 동영상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보시면 지금 이 권한 관리 담당 선생님께서는 지금 위에 처음으로 부서 관리, 업무 관리, 요 업무 관리 네 개의 모든 권한이 활성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 관리 담당자는 모든 권한을 다 보실 수 있고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 부서장님들은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메뉴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요 앞에 요 부서 관리, 부서장 지정까지는 권한 관리 담당자가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만 활성화되어 있고요. 부장님,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업무 관리 부서원 편성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메뉴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 누르시면요. 정말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 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비슷한 유형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 연도에 했던 업무 분장을 또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해보셨겠지만 업무 분장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저도 업무 분장 담당자인데요. 그냥 굳이 가져오게 안 하고 그냥 올해도 올해에 맞게 업무 분장대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2024학년도를 선생님들이 그 전국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실습은 여기서 2025학년도나 26학년도로 돌려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2024학년도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에, 지금 2024학년도는 제가 건드릴 수 없어서 2025학년도에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업무 유형 1을 해서 가지고 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가져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5년도에. 아까 그 업무 유형 2가 9개의 부서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업무 분장 유형에 있는 단위 업무도 가지고 오고요. 이제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서원도요. 그 예시에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지더라고요. 부서 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업무 분장 예시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와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여기서 처음에서 그냥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설정하기로 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2026학년도로 실습을 할 건데, 부장님, 선생님들께서는 2024학년도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게 작년 4세대에서 중간에 생긴 메뉴들이죠.
교장교감, 정보공시부, 교육통계부가 자동으로 생겼고요. 지금 2024학년도로 돌려도 지금 아직 조회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생기는 메뉴고, 어, 교장교감 선생님한테 필요한 메뉴가 지금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교장교감 선생님을 그냥 교장 선생님인데요. 교장 선생님을 지정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바로 교장교감 선생님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년반이나 교과목 자료에 등록하는 게 있으면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년반을 전체를 조회하셔가지고 전체 학년반 권한을 드리시고요. 드리시고 교과목 권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학년반이나 교과목 권한을 드리게 되면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다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세 개는 이제 바로 이제 오는 조회가 되는 메뉴일 것이다. 이제 이거는 동시에 이제 다 주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이라는 것도 선생님들께 주시는 게 아니라 학급 담임은 어디서 하시냐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학급 담임은 학급 담임 편성하시는 분께서 학급 담임을 다 편성을 하세요. 학급 담임 편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권한 승인 요청을 이제 이 담당자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 결제가 완료되면 여기 위에 학급 담임이라고 나타납니다. 혹시 학기 초에 뭐 학급 담임인데 담임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학급 담당 선생님께서 권한 상신을 하시고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 담임 같은 경우에는 교과 담임은 편제비 과목 개설 관리에서 여기서 이제 과목 개설을 이제 다 하시고요. 이제 수업계 선생님이 과목 개설을 뭐 누가 몇 반 들어가시는지 다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수업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교무자료 권한 관리에서 교과목으로 해서 승인 요청을 하시면 결제 완료가 되는 순간 교과 담임이라는 메뉴가 위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계 선생님께서 결제하시기 전까지, 결제를 올리시기 전까지는 교과 담임이 처음에 안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안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담당자가 부서를 만듭니다. 부서를 만들고 이제 부서 배정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떤 동아리를 하느냐. 이제 부서를 만들고요. 이거 한 다음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도 이제 그 권한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제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위에 동아리 담임이라고 글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이제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 권한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셨겠지만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이 세 가지는 그 해당 업무 담당자가 상신을 하시는 거고요. 권한 관리 상신을. 근데 저희는 이제 부서의 업무들만 권한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혹시 학기 초에 누가 이제 질의를 하시면 이제 그 수업계 선생님이 뭐 권한 요청하셔야지 교과 단위 권한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안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서장 지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행추가를 하셔가지고요. 모든 부서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성화고에서 굳이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냥 모든 업무가 굳이 나이스에서 하는 업무가 없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나이스 권한이 필요한 부서만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무기획부의 소관 업무는 뭐 교무 업무 일반으로 하시고요. 이제 부서장을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십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못하네요. 하시고 이제 단위 업무를 선택하시는데 뭐 해당하는 이제 교무 업무의 단위 업무가 뭐 학생생활, 학생부, 대입 전형, 입학, 그다음에 뭐 교무에서 성적 하시면 성적 아니면 교육과정까지 하시면 교육과정 뭐 이렇게 학적 해서 교무에서 필요한 단위 업무를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요. 저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위 업무라는 게 이제 그 3세대로 치면 대메뉴가 되고요. 여기에 무슨 뭐 메뉴들이 있어 궁금하시면 여기 메뉴 목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목록 내려받기를 하시면 이제 엑셀 파일로 해서 이렇게 그 해당 메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필요한 메뉴 목록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단위 업무를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교육연구부, 연구부, 자, 뭐, 연구부 업무를 한다. 그 다음에 부서장을 자, 다른 사람으로, 에듀16 선생님으로 해서 하고요. 연구부에서는 주로 성적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교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원 평가가 그 설문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 설문 공통.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부터 이제 다 안 들어가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니까 보시고 이제 그 아까 엑셀 파일 조회하시고요. 아마 교원 평가는 여기 있으니까 뭐 나중에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연구부에 필요한 권한을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4세대 나이스의 첫 번째 취지는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부서장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활성화되는 메뉴예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선생님들께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 이제 교무기획부로 가서 이제 교무기획부장님께서 행 추가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학적계 이렇게 하시고, 뭐, 학적 업무. 그 다음에 사용자를 학적 업무 하시는 분 있죠. 이게 뭐, 강원 넣고요. 저장. 그 다음에 또 행 추가를 해서, 뭐, 수업계. 이렇게 하시고요. 설명에 수업계 업무로 하시고요. 자, 수업계 하시는 분한테 뭐, 요 메뉴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부서원을 여기다 등록하시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부서장님들이 어려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로 와서 여기서 이제 각 부장님들이 부서원을 등록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교무기획부로 와서 학적 계획에 필요한 메뉴만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무부 단위 업무를 저희가 아까 여러 개를 체크했잖아요. 그게 다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뭐 학적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위탁은 다른 분이 하신다. 그러면 학적에서 하지 않는 메뉴는 또 이렇게 뭐 체크 해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체크 해제하시고 진짜 공동교육까지 학적 선생님이 안 하시니까 뭐 이런 것들을 체크 해제를 하시고 권한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긴 하시거든요. 어려워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수업계 선생님한테도 필요한 메뉴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면 자동으로 뒤에 학년반과 교과목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메뉴만 주면 메뉴는 보이지만 학년반 조회가 안 돼요. 메뉴는 보이지만 학년반 조회가 안 돼,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학년반을 등록하라는 얘기고요. 해당하는 전체 학년반을 저장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학적 담당자는 모든 전반에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학적 담당자를 하시고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목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교과목이 쭉 뜰 겁니다. 그러면 교과목을 전체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2026학년도라 교과목이 안 보이네요. 하시고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자, 담임 편성과 권한 관리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업무적인 권한은 다 권한 관리거든요. 담임 편성이 아니라 권한 관리에 체크하시고요. 조회 하신 다음에 방금 학년반 권한이었죠. 그 업무에 대한 학년반 권한 지금 올린 거거든요. 요거를 승인 요청을 하십니다. 승인 요청 하시는데 반드시 교장 선생님까지 이제 결제를 받도록 해주시고요. 뭐 교감 교장 선생님을 이제 넣어서 결제를 해서 상신을 하시고요. 그 결제가 완료가 되면 그 학적 선생님께서 전체 학반이 조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설정의 흐름도는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일단 학교마다 지금 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4세대 나이스의 취지는 어쨌든 이제 업무 분장의 뭐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뭐 업무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이렇게 부원에게 업무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학교마다 뭐 업무 분장의 업무 담당자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관리 담당 선생님은 이 네 개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부서장까지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2026학년도로 가볼게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부장님들께 부서원을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메뉴만 이제 부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한 다 줬는데 왜 학년반이 조회가 안 된대? 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학년반을 이제 권한 승인 요청 안 하셔서 그렇다. 해당 필요한 학년반만 체크하셔서 저장하시고 권한 승인 요청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분장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동아리 활동 담당자는 여기 동아리 활동 자료 권한에 등록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담당자도 모든 동아리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럼 전체 동아리를 체크하시고 전체 동아리에 권한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 담당자는 전체 동아리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세대와 좀 많이 다르죠. 여기서 전체 학년반, 전체 교과목, 전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권한을 선생님들께서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연구부에서 제가 성적계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성적계 업무 해서 자, 성적계 권한을 이 선생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자, 여기 메뉴 관리 와서 연구부장님께서 이 선생님께 교무학사에서 아마 성적에 관한 전체 권한을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과목별 세특이나 개인별 세특, 그 다음에 과목별 독서 활동이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적계 선생님이 모든 과목에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성적계 권한 주실 때 뭐 주의할 점,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과목별 독서 활동이나 과목별 개인별 세특은 빼고 들이시라고 성적계 선생님께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성적계 선생님께 이제 학년반 권한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 권한을 드리면 성적계 선생님이시지만 이제 뭐 과목별 세특을 본인 과목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세대에서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다 이렇게 통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뭐 이렇게 지금 4세대에서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권한을 이렇게 드리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 업무 담당자를 학교장 또는 기관 마스터로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설정하기가 있으면 그냥 아까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교무부, 뭐 연구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예시를 가져오면 아까 그 예시에 있는 그대로 부서원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랑 저희가 예시와 일치하는 학교는 특성하고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담임 교사는 학급 담임 편성 관리하시는 분께서 담임 배정하시고 업무 요청하시고 교과 담임 권한은 이제 수업계 선생님께서 편제 및 과목 개설하시고 승인 요청하시고 동아리 담임이라는 메뉴가 보이려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동아리를 다 만들고 승인 요청까지 해서 결제가 완료되면 동아리 담당이 보인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메뉴별 담당자를 안내를 드리긴 합니다만, 학교 업무 담당자께서는 모든 메뉴를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서장을 등록하시고요. 필요한 단위 업무를 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아까 그 엑셀 파일, 메뉴 목록 다 내려받기를 통해서 필요한 단위 업무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 단위 업무 안에 뭐 한 개의 메뉴만 필요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체 단위 업무를 다 들이셔야 돼요. 그 하나의 메뉴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메뉴 학년도를 바꾸는 건데 이게 저희가 기준 연도를 돌리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2024학년도인데 2023학년도로 돌릴 때 보통은 학교 정보에서 돌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를 누를 때 그 알림창은 뜹니다. 이게 이제 이전 학년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 정보의 어떤 기능과 똑같다. 근데 뭐 거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창이 뜨시거든요. 메뉴 학년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엑셀 파일 내용이고요. 이제 확인하셔서 필요한 메뉴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서원을 이제 그 부장님께서 등록하시고 해당 담당자를 이제 입력하시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학년반이나 교과목, 동아리 활동 자료 권한이 필요하면 상신을 부서장님께서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학년반이나 교과목의 조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보다가는 이제 업무 권한 주는 게 많이 쉬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쉬워졌고요. 지금 성적 처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아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세 가지는 굳이 안 주셔도 되니까 전체 교과목에 대한 권한을 안 줘도 되니까 체크 해제를 하시고 그냥 성적계 업무를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년반 권한, 교과목 권한, 동아리 활동도 모든 동아리가 다 조회가 되면 전체 체크하시고 저장하시고 승인 요청하시면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 모든 동아리의 권한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한 부여까지 해서 저희가 권한 부여하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권한 관리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학년도 변경. 여기서 지금 메뉴가 24학년도거든요. 근데 메뉴 학년도를 만약에 이거를 뭐 23학년도로, 이전 연도로 돌릴 수 있어요. 돌리면 지금 이 전체가 2023학년도로 바뀌거든요. 이 학교 정보에서 기준 연도 학기를 바꾸는 기능이랑 똑같은데, 뭐, 꼭 급하지 않으면 이 메뉴는 뭐 크게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도 2023학년도로 돌릴 수 있다. 이제 요 메뉴가 그런 기능을 가지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 분장이 업무 요 권한 관리가 한 3월 달쯤에 끝나면 선생님들께서는 뭐 어떤 권한을 보시냐면요. 그 업무 권한 중에서 학교 업무 분장이라는 권한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학교 업무 분장이라는 권한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메뉴별 학교 업무 분장 소유자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회를 하면 팝업이 뜨면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메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회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복잡한 학교는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서 창을 띄우고 싶은데 그게 불러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요. 3월 달에 업무 권한 관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여기서 조회를 하셔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시고요. 그 위에 보면 PDF 저장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PDF로 저장하신 다음에 내부 결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뭐 업무 권한, 메뉴별 뭐 권한 담당자 현황 이렇게 해서 내부 결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내부 결제는 보통 생활기록부 점검할 때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부 결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3월 말에
학교 업무 분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 조회하셔가지고, 조회하시면 창이 뜰 거고요. 거기서 PDF 저장해서 내부 결제 받는 거. 3월 중으로만 권한을 잘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통계 현황 삭제 이력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또는 어, 시간 강사를 여기서 등록을 하시거든요. 이제 아마 수업계 선생님께서 시간 강사님은 인증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표에 반영을 해야 된대요. 선생님 이름을. 왜냐하면 기존에 계시던 분이 학교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강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임시교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제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요. 조회를 해볼게요. 등록되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이름만 성함만 입력하면 사용자 고유 번호만 드리고요. 등록이 된 겁니다. 뭐 아이디나 이런 거는 못 드려요. 사용자 고유 번호가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수업계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시간표에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뭐 그럴 경우에 여기 임시교원 등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제 이제 저희가 3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뭐 신규 교사나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인증서 발급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교육과정이나 이제 수업 선생님께서 좀 작업을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임시교원으로 좀 그 선생님을 좀 불러와 주면 안 되겠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임시교원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임시교원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시간표를 구성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인증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으시면 임시교원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원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하시면 이게 담임도 이제 임시교원으로 해서 드릴 수 있더라고요. 담임도 주실 수 있고, 시간표에도 먼저 이렇게 성함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청하시면, 이제, 인증서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시교원으로 해서 등록하시고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인증서가 제대로 정상 발급이 되면 권한 이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업무 분장 관리에서 요 정도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수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요거 이제 소유자 조회해서 내부 결제하시라는 거, 이제 쭉 내려서 발령전 임시교원 등록하시고 권한이양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12페이지에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나이스 권한 담당하시니까 제가 너무 내용이 뒤에 많아서 선생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메인 화면에서 설정해 보시면 테마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 여기서 글자 크기를 이제 바꾸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년 초에 뭐 업무 분장, 이거 나이스 권한 관리 연수를 하신다. 그러면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2차 인증 관리 방법이 네 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저희가 원래 앱 OTP랑 ARS 인증만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메일이나 인증키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메일은 30일밖에 못 쓰고요. 인증키는 7일밖에 못 씁니다. 간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인증 방법도 네 가지로 바뀌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제 승인 요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분들을 승인 요청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네. 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또 편한 것 중에 요거 있거든요. 개인 결제선 관리. 요것도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출장을 등록을 합니다. 국내 출장 있으니까 관외로 해볼게요. 출장 관외. 이거는 개인 결제선이거든요. 출장 관외를 갑니다. 자, 관외 출장을 가는데 여기서 결제자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결제자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 관외 출장이 있네요. 삭제해야겠다.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서 복무를 올리시죠. 지금 제가 개인 결제선을 등록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어, 네, 출장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출장을 뭐 관외로 해서 만약에 출장을 하면, 출장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개인 결제선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아무 해볼게요. 출장지, 학교. 자, 출장 목적, 뭐 업무.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개인 결제선을 지정해 놓으면 여기서 개인 결제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관 외면 이제 본인이 등록했던 개인 결제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관에 제가 아까 입력했던 거 지정하시면 이제 바로 상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더니 되게 이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인 결제선을 여기 아까 그 톱니바퀴 설정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어떤 이제 결제를 올리실 때 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게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만의 결제선을 등록을 해 두시는 거죠. 자, 이거 말고 학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교 전체적으로 결제선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학교 전체적으로 결제선을 동일하게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업무 승인, 메뉴에 보면은 업무 승인 관리, 업무 승인입니다. 거기서 이제 결제 문서 관리, 결제 경로 관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기간 결제선도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것도 이제 해놓으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나이스 매뉴얼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에 제가 여기서 그 선생님 학교에 초과 근무 신청을 만약에 제가 지금 등록을 이제 해놨어요. 초과 근무 신청을 등록을 하면 결제선을 이분은 삭제를 할게요. 네, 지금 결제선명을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초과 근무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결제선명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결제선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 결제선을 하시면 이름이 그냥 기본 그룹이 됩니다. 네, 직접 입력하시면 뭐 초과 근무, 결제, 라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장을 하십니다. 중복 확인하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선을 지정을 하십니다. 결제선을 교장 선생님으로 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추가 근무를 교장 선생님 결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결제 라인을 학교별로 지정하시고요. 적용 대상자를 여기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초과 근무 올리면 바로 결제에 보이는 경우, 결제 라인이 눈에 보이는 적용 대상자를 여기서 선택하시고 저장. 네. 그러면 이 밑에 아래에 있는 적용 대상자 선생님들은 초과 근무를 올리면 바로 이제 그 결제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요. 여기서 결제선 관리를 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결제 문서 관리로 이렇게 오시면 결제 문서 관리로 오시면 결제선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간이 먼저냐, 개인 결제선이 먼저냐. 그러면 아까 저희가 했던 이제 초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기간 결제선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초과 근무를 올리면 다 기간 결제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제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 요거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초과 근무를 제가 만약에 업무를 신청한다고 하면 승인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인에 있는 분들이 불러와지고요. 선생님들이 결제자 지정을 또 안 하셔도 되죠. 또는 여기서 뭐 개인 결제선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게 유용한 사세대에서 저희 이제 업무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에 여기 톱니바퀴에서 설정해서 뭐 테마 설정이나 뭐 2차 인증 관리, 개인 결제선 관리 이런 것들 혹시 교내 연수할 때 알려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가 지금 제가 학생 생활에서 추가가 됐어요, 메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직접 등록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올해는 1학년만입니다. 1학년만 여기서 등록을 하시는데, 자, 이 메뉴가 왜 생겼냐면, 저희가 원래는 1, 2, 3, 7호는 행발에 넣었고요. 4, 5, 6호는 출결에, 8, 9호는 인적 학적 사항에다가 학폭 조치 결과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군데에다가 통합을 한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창체 위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라는 하나의 메뉴가 이제 보일 거고요. 이제 학교폭력을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이제 창체 위에 딱 여기 메뉴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메뉴에다가 입력이 될 거고요. 그렇게 세 군데에서 특기사항에 분산해서 입력했던 거를 이제 한 군데서만 입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입력 메뉴는 학생 생활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적용은 순차적으로 적용이라 2, 3학년은 기존대로 세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입력을 할 거고요. 1학년만 여기에서 입력을 통합해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것도 혹시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이제 안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수행평가 영역 관리를 이제 할 때 특수문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데 특수문자가 우리 연수 책자에 안 되는 게 5가지 있고요. 웬만한 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특수문자를 자판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저장이 안 되고요. 자음을 누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특수 문자들은 나이스에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뒤에 가보면 로마자도 넣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이런 특수 문자들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학에 관한 특수 문자들도 넣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자료에 나이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거 볼까요? 지금 나머지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수행평가 영역명에서 샵 표시, 요 표시, 요 달러 표시요. 느낌표, 콤마, 작은 따옴표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음에다가 한자 키를 누르고 나타나는 특수 문자는 수행평가 영역에다가 영역명에 넣을 수 있다라고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